안녕하세요. 선거 진짜 바로 전날이었죠. 2025년 6월 2일 저녁, 그 경기도 포천 신읍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집중 유세가 있었는데 관련 기사를 저희가 좀 입수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민주당 포천소 마지막 호소 .txt 자료를 보면서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어떤 메시지들이 오갔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선거 직전 마지막 유세는 뭐랄까 후보나 정당 입장에선 정말 총력전이잖아요.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니까요. 맞아요. 특히 이제 왜 하필 포천이었을까? 그리고 거기서 뭘 강조했을까? 이걸 보면 당시 어떤 선거 전략을 썼는지 또 민심은 어땠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. 그 박윤국 지역위원장 연설이 상당히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포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했더라고요. 아, 구체적인 성과들. 네. 뭐 120년 만에 전철이라든지 외곽순환 고속도로, 공공산후조리원, 수원산 터널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. 그렇죠. 그게 중요해요. 과거에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성과,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네, 체감할 수 있는. 네, 그런 걸 제시하는 게 후보의 어떤 실행력, 이걸 보여주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. 하긴 120년 만에 전철이면 정말. 그렇죠. 엄청난 수건 사업이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박 위원장이 역대 도지사 4명이랑 일해 봤는데 이재명만큼 포천에 실질적인 성과 안긴 사람 없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결국엔 아, 차별화. 네, 이 후보만의 어떤 차별성, 이걸 딱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봐야겠죠. 아,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온 포천 시민분 반응도 이해가 가네요. 그 김모 씨 58이라는 분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. 전철 들어온 건 진짜 꿈만 같다고 하신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런 실제적인 성과가 있었으니까 시민 반응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런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또 미래 얘기도 했고요. 맞아요. 이 후보가 대선 유세 출발점으로 포천을 딱 찍은 거, 이걸 두고 박 위원장이 포천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. 이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했더라고요. 네, 의미 부여. 그러면서 이제 미래청사전으로 100만 평 국가산업단지, 또 IT 산업 기반 일자리, 150만 평 4기 신도시, 그리고 전철 4호선 연장, 뭐 이런 굵직한 계획들을 쫙 제시했어요. 지역 발전 약속. 이건 뭐 해당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정말 솔깃한 얘기죠.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일자리나 뭐 교통 인프라 개선 이런 공약들은 젊은 세대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. 네, 기사에도 대학생 이모 씨 25가 고향에서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. 뭐 이렇게 기대감을 보였다고 나오더라고요. 네, 바로 그런 반응이죠. 그러니까 과거의 성과를 발판 삼아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, 희망, 이걸 딱 연결해서 제시하는 거죠. 상당히 뭐 고전적이면서도 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단순히 뭐 개발 이런 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. 박 위원장이 빛의 혁명이라든지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, 모두가 일할 수 있는 포천 이런 약간 가치지향적인 메시지도 던졌더라고요. 아, 가치도 가치. 에서는 내란을 끝내고 민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를 전하면서 정쟁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. 이 점을 또 강조했고요. 네, 그 선거 막바지로 가면요. 이성적인 공약 제시란 더불어서 이런 감성적인 호소, 또 어떤 명분 강조,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. 네네. 뭐 혁명, 이런 좀 강한 단어를 쓴다거나 민생 프레임을 강조하는 건 지지층을 좀 강하게 결집시키고 또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죠. 투표 동료군요. 그렇죠. 그 한 표는 국민의 분노이자 희망이며 혁명일 것이다. 이런 표현은 투표라는 행위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수사법이고요. 아, 연설 마무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.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. 이렇게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줬어요. 네,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어떤 확신에 찬 메시지, 이건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만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유세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선거 바로 직전에 포천에서 열렸던 민주당 마지막 유세 현장을 좀 살펴봤는데요. 결국 핵심은
구체적인 지역개발 성과랑 미래 비전을 잘 연결하고 또 민생 같은 가치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모습, 이게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시민들 반응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현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. 네. 이 유세는 뭐랄까 특정 후보의 과거 지역 기여도 이걸 딱 부각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연결하는 그런 전형적인 지역 맞춤형 선거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. 자, 여기서 한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, 여러분께서도. 이렇게 특정 지역의 어떤 개발 논리, 그리고 후보 개인의 과거 성과, 여기에 딱 집중하는 메시지가 과연 유권자들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. 아, 주요한 질문이네요. 네.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큰 이슈나 다른 여러 가치들과 비교했을 때 이 우리 지역 발전이라는 약속의 무게가 여러분의 선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